우리는 가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게임에 참여한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조를 묻지 않은 채 뛰어든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질문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2025년 10월 10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단 6시간 만에 27조 원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청산의 밤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날 무너진 것은 단지 계좌가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구조가 함께 무너졌다. 시작은 간단하다. 단 하나의 단어, 청산. 당신이 비트코인을 산다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현물 거래, 자신의 자산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이다. 가장 직관적이고 안전한 방식이다. 둘째는 선물 거래,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포지션을 거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미래의 돈을 거는 게임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레버리지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10배의 레버리지를 허용한다면 무려 10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수익이 날 경우 그 배율만큼 수익도 커진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당신의 예상과 반대로 10%만 움직이면 당신의 10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한다. 이때 시스템은 당신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이 포지션을 종료할까요? 하고 그냥 자동으로 즉시 청산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청산이다. 청산은 일종의 강제 퇴장이다. 당신이 예측을 틀리면 시스템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의 포지션을 강제로 닫는다. 문제는 이 구조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청산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고 시행된다. 투자자는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거래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건 시스템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이제부터 그 왜에 대해 파헤쳐보자.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열광했다.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마치 로또처럼 단 하룻밤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거래소는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었다. 버튼은 크고 그래픽은 화려하고 손실보다 수익률이 더 강조되었다. 당신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배, 50배, 100배의 기회가 당신 앞에 펼쳐진다. 누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바이낸스. 이름은 글로벌 거래소지만 구조는 게임에 가까웠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 수익률 중심의 실시간 랭킹 시스템. 심지어 일부 거래소는 모의 투자 기능까지 제공해 실제 거래 전 미리 청산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요소는 사용자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줬다. 사람들은 리스크보다 기회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설계된 플레이어가 되어갔다. 거래소는 끊임없이 레버리지를 확장했다. 한때 바이낸스는 최대 125배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100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의 거래를 가능케 한 구조. 이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청산을 정교하게 유도하는 구조였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사용자가 청산당할 때 오히려 수수료와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 입장에선 사용자가 이기든 지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 구조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뛰어들었다. 하지만 단지 거래소의 탓일까? 사람들은 알고도 뛰어들었다. 이 구조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위험이 주는 짜릿함, 극단적 수익의 가능성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 구조는 탐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나는 청산당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수많은 청산의 밤을 만들어냈다. 2025년 10월 10일 밤, 가상화폐 시장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남긴 직후였다. 그 발언은 단 한 줄이었다. 중국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도미노를 건드렸다. 비트코인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단 20분 만에 5% 이상 하락.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코인까지도 함께 하락세. 이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었다. 청산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이다. 청산은 하나의 계좌에서 시작됐고 그 계좌가 매도 주문을 내면서 시장 가격이 더 하락했다. 그로 인해 다음 계좌도 청산, 또 다음 계좌도 청산. 이것이 바로 연쇄 청산 구조다. 하락 청산 매도, 다시 하락 그리고 청산.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이 구조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바로 그날 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만 4조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시간 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약 27조 원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계좌에서 강제로 사라졌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는 뜻이다. 선물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의 청산은 다른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 그날 밤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거래소. 청산 시 자동 매수 주문을 건 반대 포지션 보유자? 혹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 구조를 미리 읽은 거대 자본? 정확한 정보는 없다. 거래소는 청산 통계만 발표할 뿐 누가 수익을 얻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구조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폭락이 아니었다. 구조 그 자체의 문제였고 그 구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2025년 10월 10일 시장은 무너졌고 수많은 계좌가 강제로 퇴장당했다. 그런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산 시스템은 거래소 내부에 존재하는 자동 매매 알고리즘에 따라 실행된다. 기준 가격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포지션을 강제 종료시킨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심지어 청산이 실행되는 순간 사용자는 알림을 받기 전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 있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청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슬리피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가? 청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거래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산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설계에는 이익을 보는 자가 없었는가? 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모든 결과를 돌린다는 점이다. 청산당한 사람은 시스템을 탓할 수 없다. 거래소는 당신이 레버리지를 선택한 것이라 말한다. 알고리즘은 스스로 판단했을 뿐 감정도 의도도 없다. 결국 책임은 사라지고 결과만이 사용자에게 전가된다. 이것이야말로 청산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다. 기계는 결정을 내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구조 안에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간다. 익숙함은 의심을 지우고 의심이 없는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믿었다. 자유의 화폐, 권력 없는 거래, 국가와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거래소에 맡기기 시작했다. 이상은 곧 현실에 부딪혔고 현실은 편리함을 택했다. 그 편리함의 대가는 구조에 대한 무지였다. 우리는 과연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레버리지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청산은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가? 그 시스템은 공정하게 설계되었는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저 설계자의 방식대로 반복되었을 뿐이다. 청산은 시스템의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있다. 그들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청산의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구조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였다. 자유를 믿고 들어간 곳에서 우리는 가장 통제된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 구조는 작동 중이다.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업비트, 수많은 거래소들이 여전히 청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레버리지를 건다. 10배, 50배, 100배. 그들은 수익을 기대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다시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다시 청산당한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질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를 원했고 그 자유는 구조 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조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은 자동으로 청산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청산당한 건 단지 포지션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도 믿었던 구조, 아니면 믿었기에 질문하지 않았던 구조. 그날 사라진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구조의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언노운입니다.